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你的感冒好了吗? 라고 물어봤죠. 자, 당신의 감마오. 자, 감마오라는 단어는 이제 감기였죠, 감기. 당신의 감기는 하올러마? 라고 물어봤어요. 하올러마? 자, 하올러마라는 거는 원래 하오가 이제 좋다라는 뜻이었죠, 좋다. 근데 직역을 하게 되면 당신의 감기는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돼요. 당신의 감기는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죠. 물론 이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건강 상태라든지 뭐 아프다고 했을 때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죠. 뭐 감기는 좀 어떠세요? 어떻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더 흔하겠죠. 그래서 당신의 감기는 어떠세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면 뭐 감기는 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떻습니까? 할 때 저렇게 쓰는 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자, 그 다음 하울러. 하울러라는 거는 이제 하울러마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하울러라고 하면 되겠죠. 좋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来中国以后. 자, 来中国以后. 来 오다란 뜻이죠. 그리고 중국, 중국, 以后 이후에. 그래서 중국에 온 이후에 온 이후에 我 저는 已经. 자, 已经이란 단어는 이제 이미 벌써 라는 의미로 이제 과거에 뭔가가 일어났었던 일, 행해졌던 행위를 이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미 벌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已经. 그래서 저는 벌써 得过三次感冒了.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得过라는 단어가 있는데 더라는 단어는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던 단어 중에서는 이제 정도보어 표현할 때 이 들어가는 더를 말씀드렸었고, 이 더 같은 경우는 다른 구조조사 더더더 세 가지가 있었죠. 더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더를 제외한 나머지 이 두 더는 따로 또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뜻이 있어요. 뭐 단어 그대로 요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땅지자도 땅지자. 그래서 땅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그땐 발음이 바뀌어요. 하지만 이 더 같은 경우는 발음이 똑같아요. 그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쓰인 더는 본인 내 의미로 사용을 해서 얻다, 뭐 획득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벌써 더 꾸어. 여기서 꾸어 같은 경우는 경험의 표현이죠.
뭐뭐 한 적이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더꾸어 하면 얻은 적이 있다, 획득한 적이 있다 라는 뜻인데, 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의미가 안 맞죠. 뒤에 나온 게 감기예요. 어느 표현에서 감기를 얻었다, 획득하다라고 하겠어요. 그죠? 보통 얻다, 획득하다라는 거는 본인한테 좋은 거, 이로운 걸 얻거나 획득했을 때 사용하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더를 좋은 거, 이로운 거에도 사용을 하지만 병 있죠, 병. 아픈 거. 그런 거에도 이 더를 사용을 해요. 그거는 한 가지 이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더의 대상이 병일 경우 걸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좀 특수한 경우예요. 병일 경우에는 걸리다, 한국어에서는 이제 병에 걸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더는 걸리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 요거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꾸어 걸린 적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저는 벌써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츠 횟수가 나오죠. 몇 번? 3번. 본인이 걸린 감기 횟수를 세고 있나 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더꾸어 산츠 3번 걸린 적이 있다 그런 얘기죠. 무엇을? 감기를. 그래서 저는 벌써 3번이나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넘어갔어.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한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표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동사 플러스 더가 아니고 꾸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숫자 플러스 츠 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몇 번 한 적이 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행동을 뭐뭐 한 적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주로 우리가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거 할 경우에는 뭐 나는 영화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아니면 뭐 나는 어디를 몇 번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경우, 요런 두 표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동사로 가다랑 보다가 들어가겠죠. 그럼 먼저 이제 가다라는 동사, 취가 있었죠. 앞에서 배운. 그래서 취있고 그 다음에 숫자는 몇 번, 뭐 예를 들어서 뭐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취있고 산츠 가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몇 번? 3번. 3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플러스 장소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취고 산츠 중국 하면은 중국을 3번 가본 적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예를 들어서 칸이다, 보다라는 뜻의 칸이다 그러면 칸고 산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장소가 아닌 뭐 영화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 제목이라든지 뭐 그런 걸 넣으면 나는 뭐 어떤 영화를 몇 번 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꾸어 그 다음에 츠 요렇게 사용을 해서 어떤 행동을 몇 번 한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표현법이에요. 요것도 뭐 굳이 이거를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제 이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써놓는 거니까 요 같은 경우는 뭐 단어 뜻만 아시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你的感冒好了吗? 라고 물어봤죠. 你的感冒好了吗? 당신의 감기는 좋아졌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표현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으로 好了 좋아졌습니다. 来中国以后 중국에 온 이후에 我已经 저는 벌써 得过三次感冒了 세 번이나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의역을 할 때 의역은 아니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건 이제 한국어의 특성상 세 번이나 벌써 세 번이나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이나라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츠를 앞으로 뺀 거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벌써 감기에 세 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역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가장 편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뭐 별 문제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정해진 틀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의사 전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거 갖고 일일이 따지고 이런 거는 저기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뭐야 저 문법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게 내비두고 저희들은 그냥 가장 다가가기 쉽게 의사 전달이 편하게 되도록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모든 문장에 있는 단어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해석을 할 때. 물론 이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해석을 해야겠지만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어렵게 일일이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감기는 좋아졌습니까? 라고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보는 문장 你的感冒好了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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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좋아졌습니다. 중국에 온 이후에 저는 벌써 세 번이나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 자, 문장이 좀 길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好了来中国以后我已经得过三次感冒了好了来中国以后我已经得过三次感冒了
好了，来中国以后，我已经得过3次感冒了。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